이해훈 씨가 그런 어떤 경제에 뭐 유능하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소개하대요. 압니까? 그 사람이 뭐가 유능한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뭐 KDI 그 직구론 연구원 그까지 하면 유능해지나요? 미국 UCLA 그 뭐 경제학 박사인데, 미국의 경제학 박사 따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예? 뭐 하버드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뭐 직구론 UCLA 그걸로 유능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경력은 그냥 연구,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령탑의 그 어떤 요구 조건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거예요. 예. 그냥 뭐 좀 공부 좀 했다 이거잖아. 예.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사령탑은 그런 게 아니야. 예. 뭐 교수 이런 사람이 뭐 일 잘하나요? 교수들 그 장관 갖다 놓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 사람도 약간 그런 연구 이쪽 출신인데, 그 연구라는 것도 이분이 KDI에 근무한 것은 2002년도까지예요. 23년 전이다 이 말이야. 네? 미국 갔다 와서 1996년부터 그 IMF 터지는 그 상황이죠.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KDI에 한 6년 근무했다. 몇 년 전에? 23년 전에. 23년 전. 지금 나이가 61, 62인데 23년 전, 한 40살, 39살, 그때 김대중 정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 이후에 정치판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3번 하고 뭐 떨어지고 뭐 윤석열이 그 쫓아다니면서 윤어게인 하고 뭐 거짓 했다고. 그게 무슨 유능함을 담보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어제인가요? 이제 기자들 앞에서 머리 속이고 막 악수하고, 이제 정치꾼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잘하지. 자기 이 포장 잘하지. 막 소박한 옷 입고 나왔더만 그야말로 명품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명품 받아 챙기고 해서 YTN이 터졌잖아. 8년 전에. 이해훈 명품 쳐보세요. 어우, 엄청나. 그 완전 강남 아줌마들 이라고 보면 돼요. 어째 소박한 옷 입고. 저는 그런 이 가식과 거짓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야. 구역질나. 그런 인간들은 그냥 명품 입고 이래놓으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오히려 누구나 그런 걸 추구하잖아. 욕망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뭐냐? 이 표현이 또 골 때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정말로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이제 그런 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합니다. 스완은 백조라는 뜻이죠. 우리 하얀 백조, 백자가 하얀 백조. 그런데 까만 백조가 어디 호주 대륙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천년에 한 번 발견될까 말까한 희귀한 것이다. 블랙 스완. 검은 하얀 백조 이런 뜻이죠. 검은 하얀 백조. 그러니까 검은 하얀 백조라는 게 뭐 형용 모순이잖아. 그래서 천년에 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경제적인 충격적 어떤 상황,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게 블랙 스완이라는 겁니다. 네,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쓴 용어입니다. 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한국으로 한다면 뭐 IMF, 진짜 IMF는 누구도 예상은 못했거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라이노라는 게 비슷한 개념으로 있어요. 네, 회색 코뿔소. 네, 이제 동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회색 코뿔소. 코뿔소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코뿔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쪽에서 오면 막 달려오면은 막 지축이 흔들리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회색 코뿔소. 우리 그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생각하면 저기서 코뿔소가 온다 하면 막 소리가 들려 누구나. 그런데 회색이니까 또 좀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냥 다 뿌연데.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레이 라이노라는 것을 어떤 이제 경제 용어로 역시 쓰는데, 그것은 누구나 짐작하고 누구나 예상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그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터졌다, 사고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누구나 지금 강남 아파트가 저 엄청난 버블이, 거품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돈 그냥 막 빌려서 땡겨서 거기 투기하는 투기꾼들도 언젠가는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다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95% 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그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건 다 예측한다. 저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건설 부동산에 투입되는 그 많은 매년 찍어내는 돈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망할 것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미국도 항상 해왔고, 그리고 보유세를 왕창 올렸고, 우리도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어떤 용기 있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누구나 알아. 저기 코뿔소가 막 오구나. 근데 좀 희미하게 아니겠지. 내한테는 안 오겠지. 다음 사람한테 오겠지. 그게 이제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탁 터졌다. IMF 이런. 그것은 블랙스완, 검은 하얀 백조. 자, 어제 이해훈 씨가 아이고 어디서 또 그런 용어는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는 요즘에 중학생 똑똑한 애들은 다 아는 그냥 어떤 시사 상식적인 용어예요. 경제학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시사적 용어예요. 시사. 예. 어디서 그 주워 들어가고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이 있는 거지.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이 있는 거지. 기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 기자들도 무식하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진짜 다 무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이런 블랙스완 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안다 위기를. 그레이 라이노 누구나 아는 위기인데 그것을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 모순에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강남 아파트값 버블을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미국, 중국처럼 때려야 된다. 2.8%. 50억짜리 아파트라면 1년에 1억 5천을 때리면 싹 잡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부동산에 투입하는 한국은행이 막 찍어내는 통화량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RB를 매입해가지고 한계선상에 있는 해출시켜야 되는 건설회사를 살리고 잡고 전국의 서민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중도금, 잔금 대출 거의 저리로 무이자로 그냥 다 해줍니다. 해서 아파트 사세요라고 사기를 쳐왔잖아요. 여태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경기,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썩어 빠진 그 한계선상의 그 건설 부동산 업자들. 그 토목 경제라니까. 그게 이명박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보 정권도 똑같습니다. 진보 정권은 오히려 훨씬 더 그게 더 심했기 때문에 문재인 5년 동안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죠. 8%.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올해 8.1%잖아요. 통계가 나왔잖아. 그게 왜 이재명 책임인데 윤석열 책임이지. 반반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3년 전에 또 문재인의 책임이잖아. 그게 쌓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량을 8% 증가시키면 이렇게 경제에 활력이 전혀 없고 실질적인 성장률이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는 통화량을 8% 증가시키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8%가 된다. M 이꼬로 P다. MV 이꼬 PT다. 밀턴 프리드만의 신화폐수 량성 딱 넣으면 바로 나온다. 딱 정확하잖아요. 계산이 되신 계산이 너무 쉬워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지. 이거를 두드려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이미 다 한 보유세를 그렇게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은 완전히 부도 처리해버려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1년에 수백 조의 돈을 미래산업으로 청년 벤처 사업으로 투입을 해줘야 된다. 그걸 미국,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중국이 그래도 잘 나가고 미국은 정말 엄청난 나라, 엄청난 혁신도 일어난다. 혁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죽은 경제입니다. 죽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를 답을 해야 돼. 지금 이해훈 씨는. 그런데 어제 하나마나 블랙스완은 아니고요. 그레이 라이노, 회색, 코뿔소입니다. 하면 본인은 그게 나 멋있는 표현했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기자들은 모두 모르고 막 받아 적어. 국민들은 미쳤나? 좀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 혼자 폼 잡고 간 거야 그냥. 역시 속으로는 명품을 입었지만 겉으로는 소박한 옷 입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지만 정말로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하는 거,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 한 가지 이런 얘기. 과거에 이재명 과거에 민주당 당대표와 토론한 내용도 있고 작년 초에 라디오 대담 나온 그게 좀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적절하게 풀어야 된다. 근데 아무 효과도 없는 지금 소비 쿠폰 이제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어쨌든 간에 돈을 풀어야 된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장하죠. 그런데 지금 이해훈 씨는 국민의힘 계열이기도 하고 지난 수십 년간 작은 정부는 작아야 되고 돈은 정부가 쓰는 돈은 적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경찰, 군사, 안보, 외교 이 정도에 국한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시카고학파, 극단적인 작은 정부론을 수십 년간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주장 확대 재정 정책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야. 그런데 이제 장관 자리 준다니까 좋다고 할래 와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돈을 왕창 투자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 돈을 왕창 투자하겠습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을 끊고 미래 산업으로 왕창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정답.
근데 또 민생을 위해서 소비 쿠폰 뿌리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민생을 위해서라는 목적은 맞아. 그러나 그런 식으로 돈을 뿌리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 이 양반은 그거를 진단할 능력이 안 된다. 민생을 위해서 돈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 하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는 모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미래를 위해서 돈을 뿌려야 된다. 부동산 건설은 완전히 부도 처리해버려야 된다라는 미국식의 지금 중국 시진핑식의 이건 바람직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건 완전히 도려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민생이 사는 거예요. 그 돈을 민생으로 또 투입해야 이해되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마지막 한 가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작년 초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쪽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은 소비 쿠폰 뭐 뿌리고 등등 하면 막 수요가 총수요가 일어나서 경제가 잘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게 문재인 때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쿠폰 주도 성장. 요까지 맞는 말이에요. 요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것만 해서는 성장이 안 돼. 지금 보세요. 안 되잖아. 문재인 5년 안 됐잖아. 혁신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그거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건설을 조져버려야 돼.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조져야 된다. 그건 안 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답변이 이혜원 씨의 답변이 틀린 거야. 그게 잘못된 이유는 뭐냐?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나눠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돈을 뺏어와서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세금을 걷어온 그게 돈을 뿌리는 것을 반감시키기 때문에 돈을 뿌려서 일어나는 걸 승수 효과라 하거든요. 그 승수 효과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말이. 그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세금을 걷어서 쓰면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국민들 돈 뺏어와가지고 뿌린 거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세금도 없는데 뭐 지금 1년에 60조씩 빵꾸 나도록 윤석열이가 만들어놨잖아. 뭐 세금을 걷을 수가 없는데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 소비 쿠폰은 뭘로 뿌렸어요? 국채 발행해서 뿌렸잖아. 빚내 갖고 뿌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갚으라고, 미래 세대 자식들이 갚으라고 빚내 가지고 국채 발행해서 뿌렸다 이 말이야.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다 채무잖아. 빚내서 계속 쓰면 되나요? 못 사는 집이 안 된다 이거야. 이제 그거는 구축 효과라는 게 있어. 정부가 국채를 막 발행해서 뿌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자율이 올라. 왜냐면 정부를 못 믿으니까 이자 더 많이 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오른단 말이야.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이 투자하는데 이자율 많이 내놔라. 기업들이 더 힘들어 죽는다 이거야. 가게가 뭐 자영업자들이 치킨집 한다고 대출 좀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올라. 그러면 그런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건전한 생산을 위축시키잖아. 그게 구축 효과. 발로 걷어 찬다 이거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크라우딩 아웃. 발로 걷어 차는. 승수 효과는 멀티플라이어.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효과인데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가지고 소비 쿠폰 나눠주고 뭐 이런 이따위 짓을 계속하면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대출 이자율이 올라서 기업이 자영업자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국민 소득이 떨어진다 하는 게 크라우딩 아웃. 발로 걷어 차버린다 이지 정부가. 그런 구조 효과가 생긴다. 이혜원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승수 효과도 있지만 구축 효과도 있다. 그러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승수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 말은 맞는 거지만 이혜원 씨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전혀 몰라. 세금을 걷어와가지고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을 얘기를 해. 예. 그때는 구축 효과가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세금을 뺏어와서 다시 그 돈을 돌려줄게 이건데 뭐 무슨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경제 정책으로서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혜원 씨가 어제 언론에 한 발언 그리고 작년에 언론에 나와서 토론자랍시고 나와서 한 발언의 내용을 보면 경제학을 제대로 알고 있냐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전혀 모르구나. 머리에 든 게 없구나. 자기의 생각이 없구나. 박사학위는 갖고 있어. 서울대 경제학과 맞아.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없구나. 현재 경제 운용에 대한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경제학적 개념이 옛날에는 알았겠지만 다 까먹었구나. 그 정도 수준이다. 작년 토론 과거의 토론 보면 이쪽에 민주당은 유시민 작가가 나오고 저쪽은 이혜원 씨가 나온 토론들도 있더라고요. 둘 다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유시민 작가도 조금 아는 정도. 이혜원도 마찬가지. 이혜원은 그래도 좀 정통적인 경제학을 공부를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구축한 그 자신의 경제 개혁에 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야. 정치가가 되는 거야.